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식의 총 부채 상환 비율 신DTI 산정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추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반면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말 16억 5천만 원이던 전용 면적 83제곱미터의 상한가가 최근 18억 원이 됐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전보다 1억 5천만 원 뛴 셈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새 0.18% 올라 파리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새로운 대출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산정할 때 신규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치 소득만 받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소득 증빙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투기 수요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 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2주택 담보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